안녕하세요. 합박공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합폭일제 62회. 아유, 나 지난번에 7월 14일인가 60일에 찍고, 두 달 지나 석 달째네.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일을 많이 했는지 오죽하면은 꿈에서도, 꿈에서 상을 탔어요. 상을 주는 명목은 부지런하게 일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상을 줄 터이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사람을 왜 이런 일로 부르냐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연단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여간 연단에 올라가서 상을 받고 딱 사람들을 봤는데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저 멀리까지 있는 거예요.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게. 근데 꿈을 깨고 나서 그러면 상을 준 사람은 누굴까? 난가? 내가 나한테 상 준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 뜻일까? 몰라요. 하여간 범죄자들이 사고 친 것도 많고 사건도 많고 또 나는 또 일도 많이 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0일에가 국민권익위에다가 민원 넣은 거 그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차례가 그런데 이제 정리해서 철만 해뒀고 중요하고 좋고 재밌는 일들도 많은데다가 이게 공무원들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학폭일제에다가 이제 알리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교육청 공무원들이나 국민권익 공무원들이나 똑같구나. 예. 뭐 뉴스 잠깐 보니까 뭐 권익위원장 뭐 감옥을 보내네 마네 그러는데 보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정리하고요. 많아. 그래서 추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석 전후로 뛴 선수들이 많았어요. 여럿이었는데 일상이니까 그걸 다 말한다 그러면은 막 3박 4일도 걸리고요. 몇 달도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 하면은 화단 정리를 이제 연립주택에서 공동이에요. 근데 공용 공간들이 있죠. 마당, 화단 뭐 이런 거. 근데 내가 정리를 안 했다고 나한테 남자 하나 여자 한 명이 이제 떼저구니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창해서 이렇게 1m, 2m, 2m 밖에 안 돼요. 창밖이라고 해봐야.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왜 잡초 안 뽑아놨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눈은 주로 제가 치우거든요. 근데 그 눈 치운이라고 이제 삽을 화단 옆에다가 놓고 안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로 그냥 콘크리트 바닥을 막 팍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화분도 뭐 나중에 보니 뭐 떨어져서 쓰러져 있고 그리고 앵두나무 뽑아버려야 된다고 막 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공용이니까 누구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공동 공간에 대해서 일을 안 하느냐 해요. 왜 안 해요? 눈은 거의 내가 치우는데 나하고 우리 식구가 치워요. 근데 누구한테 당연히 안 치운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걸 뒤에서 험담한 적도 절대로 없어요. 아무라도 치우면 되는 거야. 나는 출근이 안 바쁜 사람이잖아요. 밤새 내린 눈은 내가 치우면 돼. 그냥 그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쪽에 남자들은 이렇게 마당에 다 보이는 데서 이렇게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숨을 공간이 있어요. 몸을 가릴 공간이. 이제 주로 거기서 피워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내가 쓸죠. 내가 거기서 피우지 말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럼 젊은 사람들 어디서 피워? 그리고 이제 그냥 어쩌다 한 번 쓸어서 버리면 그뿐이야. 말한 적도 없고. 그러면 이제 공동의 공간을 이제 서로 일을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붙었냐?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들은 뒤에서 뒷담화도 하고 험담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적게 하지도 않고요.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화단도 누구라도 하면 되는 일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로 시비가 붙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건수는 그걸로 화단을 내 앞에 화단을 정리 안 했다. 앵두나무 뽑아버린다. 뭐 이런 거지만, 그게 아니라 명령받고, 범죄자들의 명령을 받고, 이제 나한테 일상에서 뭐 시비 걸고, 트집 잡고, 욕하고, 손깔 부리고, 뭐 이런, 눈 도라리고, 시커멓게, 뭐 이런 온갖질은,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뭐, 적게 할 리가 절대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며칠을 만났을 때 내가 단단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꾸 반상회 안 하고 여기 공동의 일에 이제 쓰레기장도 폐쇄하고 아랫집에 그 말뚝도 박아버린 거예요.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그런 집 더 이상 못한다. 앵두나무도 반상회 해서 뽑아라. 아휴,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안 두겠다. 그렇게 반상회 안 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가만 아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뒀어요. 이것도 명령받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창녀의 웃음. 내가 이제 요즘 이제 두드러진 게 이거야. 이름을 붙인 거지. 창녀의 웃음. 그러니까 이제 과장된 웃음, 과장된 친절. 뭐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갖고 이런 인간들이 몇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강화군내에서 소비를 못하잖아요. 아주 조금밖에 못하는데 이 약간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 웃음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망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창녀 같다. 그런 느낌, 억지 웃음이니까 창녀 같다. 그렇게 느꼈어요. 저나 목소리든 뭐 직접 대면을 했던 태도, 말,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댓글, 뭐 이런 것들이. 이건 100% 명령을 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인정의 출현이다. 이렇게 명령을 받고 범죄를 실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이름을 가끔 붙이잖아요. 이건 난생 처음 보는 인류다.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무슨 노예군단 같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제히 그리고 또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관두고 뭐 다른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일제히 무슨 군대 같아. 예. 제가 이제 이게 명령을 누가 내리는 거냐면 그 핵심 원청이지. 원청, 용역, 하청, 뭐 또 하청. 범죄자 교육공무원들과 제가 학폭일제에서 그들의 범죄 사실을 알리고 있는 범죄자 교육공무원들과 그들이 소속된 뉴라이트 살인악귀교회. 악마가 있다면 이 교회가 악마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교육공무원들의 범죄를 알리면서 왜 자꾸 교회가 등장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범죄를 실행하는 조직이 그 뉴라이트 교회이기 때문에 자꾸 교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조직이 범죄 조직이. 이제 한 사건을 어디서 어디까지 끊을 것인가 정리를 하려면 이게 관건인데 핵심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특징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핵심 사건이 두억이 돼요. 한 개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 있는 데다가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창녀의 웃음이에요. 요게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밑바닥 찌끄레기, 밑바닥 하수인들이 하는 이 임무를 수행한 거지만 요게 좀 특징이 아닐까. 그래서 창녀의 웃음, 요 그간의 여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사건들은 요렇게 해서 이걸 명칭을 정해야지 내가 정리를 해나가니까. 근데 이제 요번 요 창녀의 웃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조봉암 선생님, 죽산 조봉암 선생 강연회예요. 지지난주네 벌써. 지지난주 제가 조봉암 선생을 만났어요. 근데 참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서 조봉암 선생이 혹시 나를 강으로 부른 거 아닐까? 이건 주관적인 느낌.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거는 뭐 거의 확신. 큰 힘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막 신났어요. 내가 강연자 모 씨한테 강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명함을 드리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말 끝에 이게 98년인가 98년일 거예요. 제1회 죽산 조봉암 선생 강연회가 흥사단에서 열렸어요. 근데 거기 갔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혹시 이번 강연에 온 사람들이 자신이 말하듯이 형제, 자매들만 왔지 설마 조봉원 선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올 줄은 몰랐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 정치학을 부전공했어요. 근데 정치학과 교수들은 강화도에서 왔다 그러면 죽산 조봉암에, 다른 게 안 떠올라. 강화도? 오, 조봉암. 이거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나만 보면은 너는 조봉암 선생의 전기를 타고났다, 이런 덕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가슴에 이제 품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그 강연에는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빈이 거의 없었어요. 아예 안 와요. 아예 안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내빈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일까봐 걱정을 했는지 처음에는 홍보를 하다가 나중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희한하죠. 희한하죠. 예. 희한한 강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꼴이 되도록 몰랐냐고 나를 조봉환 선생님이 책망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차저차 나중을 기약하고 이하 생략하고 죽산 선생과 나는 이제 손을 잡았다. 예. 그래서 진짜 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신났어요. 이 말씀 드리고, 5번째, 강화군 밖을 나가면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 다른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랬어요. 국내에서는 소비 활동조차도 생계 활동은 없고 극도로 자제해요. 가능하지도 않고 이제 쫓아내겠다는 게 목표니까. 하지만 다른 세상을 이렇게 구경하고 경험하는 일이 굉장히 이로워요. 그러니까는 이런 세상도 보고 이런 세상도 보고 둘을 동시에 본다는 거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로운 거예요. 근데 다른 데 나가면 길거리를 걸어도 재밌고, 사람들이 활기차니까, 활기찬 사람들 이제 속을 걸어 다니니까, 그러니까 구경을 해도 재밌고, 또 볼일을 봐도 재밌고, 상냥하고 웃음 띤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아이도 이제 번번이 이제 밖에 나가면 신나하면서도 낯설은 거예요. 나도 낯설음에 당황하는데 여기 이렇게 익숙해 있다가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강아는 왜 그래? 이유야 뭐 범죄자들이 협박하고 사람들이 협박하고 돈으로 매수해서 범죄를 시키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옥 속을 사는 사람들이다. 지옥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그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지옥 속에 있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산다. 그냥 아이 되게 좋아해요. 이게 우리 가족의 삶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옥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관청 피해자 모임의 효과를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느긋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자 교육 공무원들과 이제 뉴라이트, 살인, 악귀 교회, 해당 교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기겁을 해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사냐고 그런 데서 물어봐요. 근데 살아요. 그것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는 관청 피해자 모임에 이제 가입했을 때, 난 거기서 환영해줘서 그때도 놀랐어. 지금 이제 법률 용어 몇 개와 그 용어가 뜻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걸 조금씩 공부해가는 수준이지만, 공무원들이 법률을 모르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행태와 그 속성, 그리고 이제 법과 제도로 민간인들, 국민을 옥죄고 부수입을 추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법률 공부가 실전을 중심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고 하면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게 됐어요. 하지 말자가 아니고 할 마음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 어떻게 되어갈지 막 갈래가 막 잡히기 때문에 되게 느긋해요 마음이. 그리고 이제 마음이 느긋하다 보니까 내 일이 진도가 잘 나가요. 그러니까 내 일을 거의 방해받아서 못했거든요. 그것들한테 대응하느라고, 그 범죄자들한테 대응하느라고 매일 일상에서 괴롭히니까. 근데 내 일이 피해를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왕성하게 해나가게 된 거죠. 내 일도 왕성하게 해나가면서 그것들도 대응하면서. 공무원들의 범죄는 전국이 똑같아요. 근데 인구 소멸 지역에는 더 극심한 거죠. 더 극심한 거지 전국이 똑같아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힘을 합쳐서 이제 무찌를 수 있는 범죄예요. 공무원 범죄라는 건. 예.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는 그 유튜브를, 내가 이 유튜브가 범죄자 교육 공무원들의 범죄를 알리는 목적 있잖아요. 학폭일지가. 근데 그 알리는 거를 넘어가지고 거기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 다음에 대응하는 기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로 좀 더 그 수준이 조금 올려가지고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아이고, 그간의 그 소식을 못 올린 그간의 일을 간단하게 얘기하려니까 괜히 말만 길어지네.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